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방금 민주당 소식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는데 김수민 평론가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연기할 것인가 이 여부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 격돌이 있었습니다. 네. 의원총회에 이어서 최고위원회로 연장전이 옮겨갔고요. 예. 만약에 승부차기를 하게 된다면 당무위원회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승부차기가 나옵니까 그래. 차긴 차야 되기 때문이죠. 예. 승부가 안 나면. 뭐 승부차기까지 합니까? 자, 그런데 의원총회 소식부터 좀 알아보죠.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처음부터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서른 의원, 김민석 의원 등이 의원총회 전면 공개를 요구하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도부에서 거절을 하면서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네. 역시 발군의 노컷 뉴스가 네. 상세한 내용을 또 보도를 많이 했는데요. 네. 뭐 예상대로 경론이 일어났는데 수적으로 찬성파, 연기 찬성파가 앞서 나가니까 반대파에서도 속속 토론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발언자 대다수는 경선 연기론이었다라고 하는 게 언론의 주요한 중평입니다. 예.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측의 홍기원 의원이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 측의 김종민 의원 등이 예. 연기론을 펼치면서 경선 흥행을 위해서 연기해야 되고 코로나19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폈고요. 예. 반면에 이재명 지사 측의 김병욱, 김남국 의원 등은 연기를 반대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원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논리였고 네. 개파가 없는 조응천 의원의 발언도 화제를 모았는데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이 이런 문제로 다투면 국민들이 짜증을 낸다. 네. 라면서 연기 반대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의총 후반에 이낙연 전 대표도 180일 전 룰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굉장히 분위기가 좀 고조되었다라고 예. 했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오늘 오후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후라면 지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이죠. 예, 지금 진행 중이다. 최고위가. 아직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결정사항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관중은 별로 없는데 예. 굉장히 연장전이니 승부차기니 예. 이런 굉장히 본인들끼리만 치열한 그런 논쟁을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약간 안쓰럽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고위원회 결과 보려면 뭐 밤늦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게 이미 어느 정도 찬반이 가려져 있는 게 드러나 있잖아요. 네. 최고위원들 보면은 강병원, 김영배, 전예숙 예. 이렇게 최고위원들은 연기파에 해당하고 예. 김용민, 백혜련, 이동학 최고위원은 사수파. 예. 원래 경선 룰을 사수하는 그쪽에 해당을 하고 예. 윤호중 원내대표는 또 연기에 유보적인 입장이라 예.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좀 팽팽하다라고 알겠습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도 소식이 들어오면 그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만약에 최고위원회에서 당무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자동으로 경선 연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경선 연기를 하려면 당무위원회로 또 넘겨야 됩니다. 최고위에서 연기를 한다는 걸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당원에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예.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의원들이라든지 당원들 사이에서는 당무위가 최고위원회에서 소집을 안 해주면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소집 요구를 하겠다. 실제로 당원 당규에 보면 3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하게 되면 당무위가 소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당무위 소집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그렇게 높은 선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당무위 소집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지도부 결정을 해도 다른 수단으로 견제하겠다는 또 이런 카드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지금 민주당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 과정에서 경선 연기파들이죠.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새 대선 주자들의 연대 가능성 거론되고 있죠? 네, 오늘 국회 인근에서 도심공항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대선에서 굉장히 큰 쟁점이라거나 네. 아니면 당에서 당론을 빨리 모아야 한다거나 이런 주제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에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세 주자가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심공항이라고 플랜카드엔 써붙였지만 그 자리에서 도심공항 얘기는 세 주자 간에는 별로 안 나왔을 것 같고 그리고 속으로는 네. 경선
연기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 주제로 생각을 많이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광재 의원 경우에는 이 토론회가 끝나고 소감을 밝힐 때 정책 연대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싶다. 연대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는 건 매우 소중한 움직임이다. 라고 하면서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네. 라고 조금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간에서는 반 이재명 연대론인 또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또 그렇게 낙관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게 연대론에 어떤 후보들이 응하는 순간 그 후보들 중에 그럼 누가 제일 세냐 이렇게 시선이 갈 것이고 네. 그럼 그 중에 제일 센 후보가 좀 이득을 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 후보들이 쉽게 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연대론 그 자체가 네. 그 반대 대상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 지사를 더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연대도 그렇게 쉽지만 않을 것이다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두 분 의견 듣겠습니까? 일단 그 연기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견해 좀 얘기해 보세요. 전 지도부가 예. 경선 연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다. 네. 우리 김수민 평론가 반대로 얘기하겠죠? 네. 저도 반대로 얘기를 하면서도 예. 좀 더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최고위원회에서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나는데 예. 당무위원회가 소집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럼 표대결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 전에 결국에 어떤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아, 뭐 2달 연기까지는 아니고 한 달 연기한다든지. 조금만 연기하자. 네. 예. 제가 서로 체면 제가 세우자. 계속 밀고 있는 설인데 예. 9월 9일이냐 11월 9일이냐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예. 10월 9일로 간다. 아. 한글날의 토요일입니다. 예. 날짜도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경선- 절충될 그래요. 것이다 예언해 봅니다. 이게 경-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경선 연기는 하지 않고 네. 원래 일정대로라면 내일부터 후보 등록 예비 후보 등록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를 어떤 약간 연기하는 선에서 네. 결국에는 예정대로 갈 것이다. 예정대로 갈 것이다. 네. 두 분 의견이 이렇게 갈렸습니다. 청취자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네. 어느 평론가가 더 사실에 근접한지 뭐 내일이면 확인될지도 몰라요. 제가 맞히면 똑똑히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민동기 평론가. 윤석열 엑스파일 문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도 윤석열입니까? 네. 항상 제가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저도 고민인데 예. 계속 다른 버전으로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성철 시사평론가가 봤다는 역시 그 엑스파일이 오늘 논란이 된 거죠? 굉장히 어제 오늘 인터뷰가 많았습니다. 예. 예. 정치인보다 더 인터뷰 많이 하시는 아니 평론가예요.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할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 문건은 그 예. 엑스파일 문건은 4월 말하고 6월 초에 작성된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A4 10장이라고 하고요. 예. 4월 문건에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뭐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태어난 곳, 부인과 장모는 어떤 사람, 뭐 이런 기본 정보가 정리가 되어 있고 네. 6월 문건에는 이른바 윤 전 총장을 비롯해서 부인 김건희 씨, 장모 최모 씨와 관련된 의혹이 인물별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6월 게 진짜네? 그렇죠. 예. 그리고 동시에 공격 가능한 포인트가 뭔지, 예. 그리고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할 점은 뭔지, 예. 청문회 때 해명된 부분 등의 정무적 판단이 이제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네. 단순한 찌라시 수준 그건 아닌 좀 것 넘을 같습니다.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거는 어느 정도 공식력 있는 기관이 개입돼 있는 뭐 그런 결과물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문건의 출처와 관련해서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좀 해석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데 여야 네. 안 가리고 정보 쪽에 상당히 능통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가만 있자. 여야 안 가리고 정보에 상당히 능통한 분이라면 뭐 거의 국가정보원급인데 예. 누굴까? 정말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장 소장이 하는 얘기는 자신한테 전해준 분이 어쨌든 여권 쪽에서 만들어진 것을 전달해줬다고 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요? 6월에 작성된 문건은 여권에서 만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예. 4월에 작성된 문건이 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인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예. 저의 해석과는 좀 다른 어떤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4월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4월 문건이 내용이 더 느슨한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기관이 했다. 4월 문건에 오히려 그 장 소장은 기관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관이 있더라고요. 했다. 네. 예. 뭐 기관도 한두 개를 해야죠. 우리나라에 기관 참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예, 제일 많은 기관이라는 게 나라 꼭 같아요. 국가기관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또 그러면은 뭐 사설 기관이 뭐 기업이나 응. 언론 이런 데도 기관으로 예. 아니 취급할 수 그런데 있는 거 여기서 아닙니까? 말하는 기관은 네. 우리가 통용되는 의미는 주로 정보기관, 네. 그렇죠. 예, 또는 뭐 수사기관, 사정기관 이런 때 뭐 많이 이런. 쓰는 용어거든요. 장성철 평론가가 그런 착각을 또 유도하는 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은. 이분이 정치인 같아요, 요즘. 네. 자, 국민의힘 측과 장 소장 간에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묘한 신경전이 있네요. 그러니까 장 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접촉을 해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김재원 최고위원 실명을 언급을 했거든요. 예. 일요일에 통화를 했는데 그 파일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지도부니까 주겠다고 했더니 그랬더니 자신이 갖고 있으면 오해도 받고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주지 마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주겠다는데 또 주지 말라고 네. 달라고 또 해야 될 텐데. 그랬던 김 최고위원이 갑자기 다음날 회의에서 엑스파일 공개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걸 보고 참 황당했다라는 게 장 소장의 주장이고요. 그렇고요. 장 소장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권하고 장 소장의 이른바 정치공작서를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장 소장이 이른바 세작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세작. 아니냐. 와, 이 이거 장재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이런 했습니다. 용어는 옛날에 국가보안법 얘기할 때나 나오던 용어인데. 그렇게 이제 의혹을 북한의 제기하니까 세작이다, 뭐 예. 이렇게. 장 소장이 이제 여기에 반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심지어 장 소장은 아니 국민의힘 지도부에 자신이 먼저 알렸는데 그걸 외면하는 게 국민의힘이다. 예.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정반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이제 장 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장 소장이 기억의 오류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예. 원래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차라리 이거 미리 공개해버리는 게 어떠냐라고 물었고 예. 장 소장이 그건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말이 그러니까 다르네. 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김 최고위원이 그러면 아예 나에게 넘겨라. 내가 공개해 주겠다라고 했고 그걸 또 장 소장이 거절했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김 최고위원이 그럼 주지 마라. 혹시 누설되면 내가 뿌렸다고 할 거 아니냐라고 답변한 게 전부다.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엑스파일이 지금 폭탄 돌리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가 공개해라. 아니다. 당신이 공개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공작설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몸살이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X파일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두고 X파일이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있네요. 네. 유통 경로에 대한 X파일이죠. 어떤 사람이 실은 어떻게 했다더라. 예. 이런 것이 또 X파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이거를 삼키질 못하고 있어요.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이준석 당대표가요.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엑스파일은 당에서 확정해서 대응하기 어렵다. 예.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크게 의미가 없을 거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불똥이 좀 튀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전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 엑스파일을 수령할 조직도 국민의힘에서는 명확하지 않고 예. 수령한다고 해도 살펴볼 조직이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가 우리 거기에 대해서 지금 뚜렷하게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X파일이 무슨 오물이 됐어요. 막 그렇습니다. 피해요. 예, 최대한 사람들이. 그 엑스파일의 어떤 파문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자 문제 당사자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입장 내야죠. 지금까지는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 예. 엑스파일 논란은 불법 사찰 프레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을 해서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번에도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한 건 아니고요.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이번에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직접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는데 예. 사실 이 입장도 좀 이상한 대목이 있긴 합니다. 예.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에는 윤 전 총장이 요구를 하면은 내가 엑스파일을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도 달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예. 장 소장한테 예. 그거 좀 주시오 해가지고 예. 그 출처는 어디요라고 물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글쎄. 예, 장성철 소장한테 묻는 게 아니라 또 여권 쪽을 향해서 이 불법 사찰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문제가 지금 계속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 희한하네. 분명히 2개 버전의 문건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빨리빨리 언론은 보도하고 공개할 건 공개하고 이러면 끝나는 문제를 갖고 왜 이렇게들 다들 몸살이고 난립니까 이거? 이게 한 번 손을 대면 빠져나가기 어려워서 그런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워낙 뜨거운 감자고. 한 번 다루기 시작하면은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그래요? 그런 문건이 되어버렸죠. 참 이상한 파일입니다. 예. 어쩌면 우리 방송에 먼저 들어와 저희가 특종 보도하지는 않을까 네. 이런 달콤한 꿈도 꾸면서 이 주제는 정리하기로 하죠. 장성철 소장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시죠. 같은 평론가들 뭐 합니까? 한번 저는 물어보세요. 그냥 파일을 하나 사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제 견출지로 X 파일 이렇게 써붙이고 막 흔들고 다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뭔가 있는 것처럼 안에. 조금 자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소식 김수민 평론가. 네, 오늘 한미 그리고 남북 관계 관련한 소식인데요. 한미 워킹그룹 종료 소식과 함께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냉소적인 논평이 교차된 하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김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서 남북미 관계를 논의를 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나온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성김 특별대표는 의미 있는 남북 간 대화 협력 등에 미국은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인영 장관은 금강산 방문, 이산가족 상봉, 기후변화 협력, 코로나19 식량 문제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력 분야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 대통령 예방 시에는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다 밝혔고요. 이러자 이제 성김 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대화들만 봤을 때는 일단은 대북 문제에서의 한미 협력이 현재로서는 순항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그 외교부가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한다 이런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북한의 어떤 신호가 될까? 이게 궁금한데 말이에요. 원래는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협력 사업의 제재 면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 만들었는데 남북 교류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많았고 김여정 부부장 등 북한에서도 친미 4대 올감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미 워킹그룹이 비판을 받았던 것이 이제 종료가 된다고 했을 때는 북한에 보내는 시그널일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은 그럼 왜 이 종료에 합의를 했는가? 한미의 불협화음을 우려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대안이 이제 또 주목을 받았는데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가칭 한미 국장급 정책 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사실은 제재 논의를 뭐 안 하게 되고 이런 건 아닐 텐데 좀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북한의 시그널을 보내겠다. 뭐 이런 취지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북미 간 대화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미세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연인지 몰라도 오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담화가 나왔네요. 네, 이게 워킹그룹 종료 결정에 영향이 있는지는 좀 자신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같은 날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 잘못된 기대? 조금 낯선 논평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17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결과 대화에 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20일에 흥미로운 신호로 보고 평양이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됐는지 분명한 신호를 기다린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잘못된 기대다라는 식으로 일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이 담화가 그렇게 강한 수위도 아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화를 하고 싶으면 새로운 계산법을 먼저 들고 와라. 공을 넘기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강경한 어떤 역할 배드캅은 김여정 부부장이 하고 그러면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다시 정리를 해주는 이런 어떤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성명서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반대 비판 성명 중에서도 굉장히 온건한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건한 수준이 이게 배드캅 수준이 그렇게 온건한 건 이거 저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라 이거예요. 뉴스업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